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지난주에 지표 괜찮게 나왔고 시장도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향후에는 또 긍정적인 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지표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이 PCPI 지표나 아니면 이 음식이나 에너지 제외한 코어 쪽도 모두 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수출입 가격도 계속 낮아지고 있었고 GS CPI 지표도 안정적이었고 또 노동이나 임금 쪽의 이 서비스 부분도 점차 안정되고 있는 그런 추세였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나온 모습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다른 쪽에 이제 패드의 다른 쪽, 그러니까 달라스 패드나 뭐 이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PC 지표들도 비슷하게 이건 달라스 패드에서 내놓고 있는 트림드 PC 인플레이션인데 최고치하고 최저치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 코어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추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내놓는 자료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리도 괜찮았고 목표 금리 확률도 또 금리 인하 확률 높이면서 시장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향후도 이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나온 지표 쪽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얼마나 빨리 안정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여기저기 은행들 부도나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안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붉은색 제가 표시한 게 팬데믹 당시 2000년 4월입니다. 이때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5.3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이거보다 2배 정도 위 9.2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올라갔었냐면 최고치가 1.6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낮죠. 한 반씩 이렇게 낮아지고 이번엔 반보다도 더 낮아진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리가 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제 매스컴에서도 보도를 좀 확산시키고 하면서 불안이 많이 상대적으로 컸었는데 실질적인 불안은 더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금융위기까지 거론이 됐었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잠재된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향후에도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를 정책적으로 커버했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도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올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안정된 금융시장까지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 괜찮고 금융시장도 안정적이다.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이렇게 개선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펀더멘탈 논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 이거 좀 괜찮은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거 펀더멘탈 변화 중에 하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GDP에서 기업 부문하고 이제 민간 부문이 반영이 되는 이 비중이 점차 커졌다 늘어났다 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이 민간 부문 푸른색 요 표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기업 부문요. 그리고 이제 맨 위가 정부 재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부 재정이 크게 변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쪽이 성장을 하는 그런 부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비기업 부문의 비즈니스 부문. 이쪽도 뭐 그렇게 변동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부문을 놓고 보는 것은 이 노란색 부문하고 기업 부문, 여기 아래 파란색의 가계 부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쪽 IT 버블 날 때 IT 기업 중심으로 노란색 부문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부문의 GDP 반영 비중이 많이 커진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커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계 부문은 언제 이게 비중이 커졌었나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이 자산시장,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나타났었던 그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2000년부터 2006년, 7년 여기까지 요때가 이제 많이 가계 부문이 GDP를 키우는데 많이 비중이 좀 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얘기니까 뭐 그렇다라고 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향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건 과거 얘기니까 집어치우고요. 여기 이제 부연 설명으로 이분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이 사람들이 시장 지배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가격 결정력이 이제 기업 부문에서 있잖아요. 이 영향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죠. 사실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커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단순히 계속 이익을 고정적으로 냈었던 그런 쪽보다는 IT 기업 쪽에서 또 이제 가격 결정력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GDP 중에서 기업 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 이게 이제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업 이익을 증가하시면서 미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이 미래에 빠르게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PER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IT 기업의 PER이 왜 이렇게 높으냐? 이거는 이러한 배경 요인이 있다라는 요 줄에 나타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PER이 높은 게 그냥 고평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미리 이익을 반영해서 PER이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익이 개선되면서 PER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GDP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미국 기업, 미국 IT 기업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GDP가 이제 미국 IT 회사가 현재는 막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보다 향후에는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격 결정력을 기업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점차 수익성으로 이어지면서 더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PER이 낮아지면서 GDP 성장률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면서 기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맞건 틀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번에 나온 자료에 대한 이 분석 내용이었다. 여기까지만 딱 인식하면은 향후에 뭐 기업이익이 괜찮아지겠네? 하지만 아직은 PER이 높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동안의 시장에 매파적이었고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페드가 이제 이런 내용까지 내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업이익이 향후에 증가하면서 PER을 낮출 것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 기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고평가 논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드의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료가 그들 홈페이지에 나오면서 이제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에 소통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의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정책 방향이 매파고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고용시장이 불안하니까 계속 억눌러 왔었는데 이제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악영향이 줄어들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누를 만한 부담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이번 시장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덜어지면서 시장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페드가 그냥 손을 놔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의 상승이 상당히 강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정책의 변화와 펀더멘탈 논리의 하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 상승은 기술적으로 보아도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페드가 이런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스탠스가 그동안의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이들이 또 부정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시장을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지난 주말에 또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